어머님, 저는 어머님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서영의 첫 인사는 모든 것을 감췄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진심 같았고 이지영은 그 말을 믿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 어머님, 민수 오빠랑 강남에 집을 장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시작이 필요하잖아요. 윤서영의 요구가 서서히 시작되었다. 이지영은 단순한 부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무리한 요구들로 변해갔다. 사돈 어른은 교사셨다고요? 요즘 시대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상견례 자리에서 윤서영의 부모는 대놓고 이지영을 까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참기로 했다. 솔직히 민수 오빠네 집, 강남 아파트 하나쯤은 장만할 줄 알았어. 시어머니, 재산을 구슬려야겠네. 이지영은 우연히 들은 이 대화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영 씨,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까? 이지영은 녹음된 내용을 틀어놓으며 윤서영의 속셈을 밝혀냈다. 서영아, 우린 여기까지야. 너의 속셈을 알고 나니 더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아들 강민수는 결단을 내렸고 윤서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연 속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숨겨진 비밀과 갈등이 드러나는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숨겨진 속마음이 가족의 재산과 삶을 뒤흔들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이지영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며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처음 만난 며느리 윤서영 씨는 단아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이지영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딸처럼 잘 모시겠다는 그녀의 말에 이지영 씨는 안심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윤서영 씨가 아들의 사랑보다는 집안의 재산과 지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윤서영 씨의 부모는 이지영 씨의 직업과 배경을 깎아내리며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죠. 하지만 이지영 씨는 모든 것을 참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며느리의 대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강남 아파트 하나쯤은 장만할 줄 알았어. 시어머니, 재산을 구슬려야겠네.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시죠?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어머니의 결정적인 한 수, 그리고 아들이 내린 놀라운 선택까지 오늘 사연 속에서 모두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주택가,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였다. 이지영은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오직 하나, 아들 강민수의 소식이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얼마 전 민수가 들고 온 소식은 그의 스타트업이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었다. 이지영은 아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지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오롯이 민수를 향해 있었다. 민수야, 너는 내 전부란다. 책상 위 액자 속 어린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지영은 지난 날을 회상했다. 작은 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빠듯한 월급으로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방과 후에는 보충 수업을 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었고 주말에도 과외를 하며 학비를 모았다. 그 시절 그녀의 손은 분필 가루로 늘 하이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민수는 여자 친구 윤서영을 데리고 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는 첫인상부터 좋았다. 유명 언론사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서영은 이지영의 과거 교직 생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어머님, 교육자로서 한 평생을 바치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서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지영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이런 며느리라면 민수와 잘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겉모습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은 법이었다. 어머님, 민수 오빠가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셨죠.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서영의 말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관심이 민수의 사업과 이지영의 재산에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댁이 이렇게 좋은 동네에 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 이 주변이 많이 개발된다고 하던데. 서영의 부모를 처음 만난 날 이지영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대화 속에 깔린 거만함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서영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강남의 아파트 값과 재테크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이지영의 재력을 떠보려 했다. 사돈 되실 분이 교사 출신이시라고요? 그래도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나름 여유로우시겠어요? 이지영은 그저 미소로 답했다. 평생을 교단에 서며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려내고 싶지 않았다. 소박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서영이가 좋은 애 맞죠? 민수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이지영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지만 예비 며느리의 속내가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책장에는 30년간 가르쳤던 학생들의 사진과 편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눈을 길러왔다.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며느리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어머님, 결혼식장은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 좋을 것 같아요. 서영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모습을 이지영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단정 짓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봄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지영의 마당에 심어둔 장미가 활짝 피어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장미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시를 숨기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아닐까.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어 하세요. 이지영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제 그녀는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교사로서 수많은 학부모를 만나며 길러온 그녀의 통찰력이 이번에도 빛을 발할 차례였다.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예감이 틀리기를, 아들의 선택이 옳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30년의 교직 생활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장마철의 끝자락, 습한 공기가 가득한 어느 저녁이었다. 이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윤서영과 마주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차 한 잔의 대화였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톤이 느껴졌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지영의 눈치를 살폈다. 민수 오빠가 요즘 스타트업 운영하느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초기 사업 자금도 부족하고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지영은 순간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난 몇 주간 서영은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처음에는 결혼식 비용이었고 다음은 신혼집 문제였다. 이제는 아들의 사업 자금까지. 서영아, 민수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성장의 과정이야. 하지만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의 지원 없이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머님께서는 퇴직금도 있으시잖아요. 서영의 말끝에 담긴 날카로움을 이지영은 놓치지 않았다. 교직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다. 어머니, 서영이가 어제 왔다고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이지영은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서영의 속셈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접근했다. 민수야, 너희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어려운 점은 없고. 아, 서영이가 말씀드렸나 보네요. 사실 최근에 투자 유치가 좀 어려워서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지영은 아들의 대답에서 서영의 영향력을 감지했다. 평소 자립심 강했던 아들이 은근히 도움을 바라는 듯한 눈치였다. 상황은 며칠 뒤 있었던 집들이 자리에서 더욱 악화됐다. 서영의 부모가 이지영의 집을 방문한 날이었다. 어머님, 댁이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민수 씨 같이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가 이런 동네에서 자랐다니 믿기지 않아요. 서영의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지영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자신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교직 생활하면서 모은 것으로 아들 키우며 이만큼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지영의 단호한 대답에 서영의 부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돌아가는 길에 나누는 대화가 현관까지 들렸다. 저런 환경에서 자란 사위가 과연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이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그녀는 수많은 학부모를 만났다. 그들 중에는 서영의 부모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이것은 그녀의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다음 주 주말 서영은 민수와 함께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강남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온 후였다. 어머님, 저희가 본 아파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계약금만 조금 지원해 주시면. 서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서영아, 신혼집은 너희 둘의 형편에 맞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초기에 좋은 집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텐데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초반의 공손함이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계산이 묻어났다. 옆에 앉은 민수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늦게 이지영은 우연히 서영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됐다.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재산이 꽤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완전 구두쇠야.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힘들겠어. 창밖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이지영은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은 결코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민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다.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홀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서영이가 요즘 저한테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이지영은 아들의 말을 끊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서영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걸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이지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때가 아니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본 모습을 밝혀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이지영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어느 날 저녁, 이지영은 거실 테이블에 증거물들을 하나씩 늘어놓았다.
지난 2달간 그녀가 모은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롤레 찍힌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윤서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민수야, 오늘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렴.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최근 서영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끊임없는 재정적 요구와 압박에 민수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뜻밖에도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사실 저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계약금을 어머님께서. 잠깐. 이지영은 서영의 말을 자르고 녹음기를 켰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녹음 1. 언니, 이번에는 진짜 큰 거 한 방 터뜨려야 해. 시어머니가 퇴직금이랑 연금만 해도 수억은 될 거래. 게다가 이 집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간다고? 이 기회 놓치면 바보지.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영을 바라보았다. 서영아, 이게 무슨... 이지영은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2. 엄마, 걱정 마세요. 결혼만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고 재산 관리는 제가 하면 되잖아요. 민수 오빠는 제가 잘 구슬리면 돼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서영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이지영은 이미 세 번째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영이 민수의 도장을 몰래 복제하려 했던 CCTV 영상이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서영 씨, 당신이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이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평정심이었다. 말도 안 돼. 서영아, 이게 다 사실이야? 마침내 입을 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 집안의 재산이 탐났어요. 민수 오빠같이 스타트업이나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불안하게 살 순 없잖아요. 서영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공손함이 없었다. 어머님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다. 난 단지 우리 민수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지영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서영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었다. 지난주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찍힌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지?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모펀드 대표예요. 민수 오빠랑 달리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서영의 대답은 무자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부터 계산이었어요. 어머님의 재산, 이 동네 재개발 이익, 민수 오빠의 스타트업 지분까지 모든 게 제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까다로우셨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가줘. 민수의 한마디에 서영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두 분 다. 서영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이지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지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늘의 모든 일들을 하얗게 덮어주려는 듯이. 엄마가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지영의 따뜻한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의 부모가 찾아왔다. 그들은 딸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지만 이지영은 단호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모든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의 부모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오늘 서영이한테 돌려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지영은 아들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줄 거야. 그렇게 그들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지영은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배웠다. 이제 그녀와 민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서영이 집을 나선 후 강민수의 아파트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지영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녹음된 증거를 들려준 후 윤서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던 모습, 그리고 아들 강민수가 분노로 떨며 내뱉었던 말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이지영의 옆자리에 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지영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민수야. 내가 진실을 알고 옳은 선택을 해줬다는 게 엄마는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강민수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에서 묵기로 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윤서영과의 첫 만남, 그녀의 다정했던 미소, 그리고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속물적인 면모들.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타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윤서영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창에게 거액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급하게 새 집을 구하려 했던 그녀는 신뢰했던 친구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세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자신의 욕심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거네요. 강민수가 뉴스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지영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결코 즐겁지 않았다. 며칠 후 윤서영의 부모가 찾아왔다. 처음과는 달리 한없 작아진 모습이었다. 제발 우리 서영이를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잘못했다고 정말 뉘우치고 있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죄송하지만 이미 저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없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이지영과 강민수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분식점을 열었는데 이지영의 손맛과 강민수의 경영 수완이 만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강민수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가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윤서영을 마주쳤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갔다. 어머니, 강민수가 물었다. 혹시 서영 씨를 보면서 마음이 안 좋으신가요? 이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당연히 안타깝지. 하지만 민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한 게 아니야. 단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려 한 거였어. 강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재산이나 겉모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신뢰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다가올 무렵 강민수의 스타트업이 대형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가게 한켠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액자였다. 이지영은 가끔 그 액자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린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점을 찾은 단골 손님이 물었다. 사모님, 요즘 들어 더 행복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이지영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이에요. 제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강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살며시 웃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였다. 윤서영과의 일은 비록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모자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그들의 작은 가게에는 늘 따뜻한 징이 넘쳤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보다도 그곳에 흐르는 훈훈한 분위기에 더 마음이 끌린다고 했다. 이지영은 이제 확신한다. 진정한 행복은 욕심이나 거짓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봄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강남역 인근의 작은 분식점 이지영네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지영은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아들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가게는 이제 그녀의 제2의 인생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강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요즘 그는 스타트업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어머니의 가게를 찾았다. 괜찮아, 민수야. 손님들 얼굴 보는 게 즐겁단다. 이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왔다. 윤서영의 부모였다. 1년 만에 재회였다. 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이지영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윤서영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가게 한쪽 구석의 자리를 옮겼다. 서영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윤서영의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직장도 잃고 지금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강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딸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욕심을 부추겼죠. 윤서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다. 이지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영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법이죠. 한 번만 서영이를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용서는 못하더라도 그저 따뜻한 한마디만이라도. 윤서영의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다. 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만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윤서영의 부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이지영은 옥상에서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이지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란다. 내 선택이 옳았어. 때론 단호해지는 것도 필요하지.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이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윤서영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지영 어머님, 강민수 씨. 저의 어리석은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의 관계를 시기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해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영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작은 연민이 피어올랐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다. 강민수의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이지영네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번창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강민수의 회사 직원이었다. 이지영은 그녀의 맑은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회사에 새로 온 김미래 씨예요. 강민수가 수줍게 소개했다. 이지영은 미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서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서 와요. 우리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네요. 이지영이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내어주었다. 미래는 종종 가게를 찾았고 이지영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지영을 존경했고 강민수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에 감동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신문에서 윤서영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기사에는 그녀가 천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서영 씨 소식 보셨어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봤단다. 그 아이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구나. 이지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가을의 마지막 날, 강민수는 미래와 함께 이지영을 찾아왔다.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강민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지영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님, 제가 진심을 다해 효도하겠습니다. 미래가 이지영의 손을 잡았다. 이지영은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저 먼 기억일 뿐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지영네 가게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렸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지영은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가족의 끈을 선물로 준 시간들에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지영네 분식점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다. 강민수와 김미래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때였다. 이지영은 주방에서 익숙한 솜씨로 떡볶이를 만들며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래가 앞치마를 매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이제 곧 있을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지영이 말리려 했지만 미래는 이미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어머님께 배운 레시피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 있어요. 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지영은 며칠 전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윤서영과 찍었던 첫 만남의 사진이었다. 그때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가게로 들어섰다. 저희 회사가 드디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정말 어머니 고생 안 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이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은 내 낙이야.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겁단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윤서영의 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서영의 동생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언니가 캐나다에서 결혼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이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영 씨도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모양이구나. 윤서영의 동생은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언니가 보내온 편지예요. 마지막 인사라고 했어요. 편지에는 윤서영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다. 어머니 강민수가 조용히 이지영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이제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은 거야. 이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결혼식 날 이지영네 분식점은 하루 쉬었다. 단골 손님들은 모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작은 웨딩홀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미래가 신부 대기실에서 이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이지영은 미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미래가 며느리가 돼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결혼식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강민수와 미래는 이지영의 집 근처에 새 집을 얻었다. 미래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이지영네 분식점에 들러 인사를 했고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다녔다. 어머니, 이제 가게는 저희가 맡을게요. 어느 날 미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님은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이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일하는 게 즐겁단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내 낙이야. 그해 겨울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윤서영이 캐나다에서 한인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했다는 것이었다. 신문에는 그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상처도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이지영은 그 기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듯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이지영네 분식점 앞에는 작은 화단이 생겼다. 미래가 주말마다 정성스레 가꾸는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미래가 수줍은 듯 이지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이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어머니가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강민수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가게에 들렀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과거의 시련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어느 날 강민수가 물었다. 이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구나. 너희들이 있어서. 가게 벽에 걸린 액자의 문구가 저녁 노을에 반짝였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지영은 매일 밤 일기를 쓴다. 오늘도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윤서영도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이지영은 창가에 서서 꽃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아픔도 실망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지영네 분식점은 여전히 매일 문을 연다. 사람들은 이곳의 음식만큼이나 따뜻한 분위기를 사랑한다. 이지영, 강민수, 그리고 미래.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작은 행복이 이곳에 가득하다. 그리고 멀리 캐나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윤서영의 새로운 삶, 그녀만의 구원과 성장의 이야기가. 인생은 계속된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새로운 장이 계속해서 써져가고 있다. 이지영은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결말이 아닌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지영 씨는 아들 강민수를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렸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윤서영 씨의 속셈을 밝혀내고 아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죠. 그 결과 두 사람은 더 돈독해졌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욕심이 불러온 파멸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진심을 나누고 계신가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가장 먼저 희생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을 지키는 건 사랑과 신뢰라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